네, 강이 다시 가겠습니다. 꿀잠이요? 꿀잠이요. 에이구, 우금치. 급변하는 주변 상황은, 여기 급변하는 주변 상황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관군 놈들의 새끼가 일본군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화선사가 넘어야 된다고 말하는 관준봉을 미리 와서 점치고 다 있어갖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오금치를 통과하는 그 혁명군들을 다 쏴 죽이죠. 그래서 그 시체가 강물을 이루고 금강물이 빨간 핏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런데 나는 말했잖아요. 내가 공주 금악동이라, 거기 금악동이거든요. 아, 미쳤나봐. 저는 금악동이라는 곳에 기숙사가 지어져 있는데 공주교대를 다니면서 그 기숙사에서 2년을 보내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거기가 오금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공주교대에서 이제 그 선생님 자격 그거 할 때 시험, 노래 시험 봐요, 노래.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이고 나발이고 나는 안 가고, 그 금악동, 그 오금치, 그 뒷산으로 올라간다니까. 미쳤죠? 올라가서 어느 무덤인가 몰라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봉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봉분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비목이라는 노래를.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근데 그 노래가 지금 들으면 왜 그 노래를 내가 불렀을까? 최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우연치고는, 그래서 어느 날, 야, 내가 거기 가서 불렀는데 그 사람도 동학농민혁명에 쓰러져 간 이름 없는 형사지 않았을까. 농민군. 글쎄. 뭐, 아무튼, 그런 슬픈 사연이 스며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잠만 퍼질러 잘 자고, 학교를, 내가 말했잖아요. 저는 청주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공주교대를 가게 되죠. 기어코 오금치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래, 아무소리 말고 하자 그냥. 안타깝게도 경화는 전봉준과 견해를 탈리하게 돼서 이런 상황을 발달했죠. 그리고 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이 썩을 놈들이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던 그 혁명군의 발목을 잡은 건 일본 놈들. 이런 씨, 오이씨, 아, 쌍질을. 자, 그다음 제 126장 무안공산에서부터 거사를 하라. 누가? 경화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1 고부 했겠죠. 1 고부, 2 정업, 3 4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를 선택지를 써오셨는데 어디서 거사를 이렇게 쓰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경화선사가 신기하게 뭐라고 쓰느냐. 나는 남쪽의 묘종에다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남쪽의 묘종. 그것도 이름을 뭐라고 그래? 무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산. 공산에서 이렇게 했어요. 무안의 공산. 근데 내가 공산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때 정말로 이 경화선사 이 서간문 하면서 심장이 쪼들어들어서 심장이 펄렁해요. 근데 그 새벽에 밤새웠거든요, 맨날. 정말 공산이 있단 말인가. 공산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무주공산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무주공산. 다 무주공산이면은 무주. 그래서 진짜로 부처님이시여 공산이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공산을 쳤더니 무주공산이 나와요. 그런데 한문이 들려요. 응? 무주공산은 말 그대로 진짜 무주공산이에요. 응?
우주공산 한번 쳐볼까? 뭐지? 야, 우주가 주화할 것이 없는 공산이다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주공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힘들어, 씨.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 이게 무식해져 갖고 잘 안 나가요. 이거 봐.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써먹었는데 왜 없는지. 어? 신기해. 우주공산이라니까. 나온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없는, 인자 없는, 주인이 없는 공산이다 이런 말. 에이, 줄이 그냥 거미줄처럼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참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야 이렇게 좀 빛을 내주지. 그러면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어. 컴퓨터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 우와, 참. 공간이 너무 협소해. 나와라. 이런 것들은 또 왜 빠져나와? 우주공산. 뭐? 이거죠, 이거. 얘는 공이고, 여기는 무한도 한번 해볼까? 무한은 정말 무한의 그 아닐까? 제가 무한은 안 찾아봤거든요. 무한이 그 없을 무자일까 과연? 네, 찾아보자. 명하는 김에 무한공. 그 무한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다. 힘쓸 무자예요. 힘쓸 무자고 힘쓸 무자에 편안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무한이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을 갖다 만약에 없을 무자를 쓰면은 안심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라 절대 안 되겠지. 힘쓸 무자예요. 힘써서 만들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은 무한은 이 공자가 신기하게 이 공자를 쓰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이 공자가 뭐죠? 밭을 공자잖아요. 밭을 공. 근데 우리나라에 이 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말하는 무주공산은 이 공자가 무슨 공자? 빌공자예요. 빌공자. 빌공자. 빌공자인데 경어선사가 말하는 공산은 한문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밭을 공자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나도 따따붙다 해가지고 전국에 거의 안 가본 사찰이 없어요. 저도 뭐 기도도 엄청 많이 다녔고 제가 아마 전국의 사찰 그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절은 다 가봤고 그 5대 성지 그리고 또 뭐죠? 관음성지 5대 보궁 그 다음에 3대 관음성지인가? 다 가봤죠. 그랬는데
저러한 공산이라는 산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경허선사 그 서관문을 앞에 놓고 세상에 공포하지는 않았죠. 경허선사와 전봉준이 관계가 있다는 것도 공포하지도 않았고, 경허선사 여동생이 있느냐,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봉준을 막 조사를 하면서 거의 한 6개월간을 입을 다물고 있어요. 벙어리 냉가슴이죠.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봉준이라고 어떻게 말해.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공산이 꼭 나오기를, 이런 산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손이 진짜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 새벽에 공산을 치니까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지금도 한 줄 나오나는 모르겠다. 놀라운 건 무한의 보고서라는 게 떠요. 뭐? 무한의 보고서. 살다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경허선사를 위해서 무한의 보고서. 여러분도 치면 나올 거예요. 무한의 보고서라는 게 한 줄 뜨는데 무한의 보고서에 그 공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의 보고서가 뭔가 하고 그거를 열으니까 많아요. 118장인가? 근데 그 무한읍에서 35년간인가 36년간 여기 있는데 내가 그거 보이려고 그래서 그게 36년간인가 35년간을 무한읍에 대해서 그 무한읍에서 그 읍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읍에서 그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 35년 만에 완성이 돼 가지고 내가 2018년에 그거를 이거를 2017년 1월 5일 날 그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하는 것은 그 2017년에 전봉준이 나왔지만 이 공산을 찾는 건 2018년에 찾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서간문이 13편이 이미 2012년에 발표가 됐는데도 경허선사가 서간문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누구한테 쓴 거야? 그냥 글씨가 똑같은데 13개가 갈라져 있는 액자 하나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손을 못 대다가 2018년도에 내가 경허선사 친필모음 말했죠? 이거. 친필모음을 내려고 인생 마지막 역작으로 그 서간문을 손을 대는 거죠. 그게 2018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간문을 갖다가 펼쳐놓고 거의 6개월을 손을 대는데 그냥 이 책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2018년에 다 나오고 이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12월 25일 날인가 이거 출간을 해요. 막바지에 그냥 저기가 안 나와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그것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규칙자기, 그죠? 이런 거. 경허선사께 서간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친필이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서간문이.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 전봉준한테 보낸 서간이죠. 이게 제일 또 이게 두꺼워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오지. 야, 이거 다 나온다. 정말 대단하다. 이 책 대단한 책이야. 이렇게 이런 게 13개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서간문 6번째에 이게 떠요. 6번째에 공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가. 그래서 공산을 찾게 되는 거죠. 바칠 공짜예요. 그래서 나의 비극은 또 시작되면서 공산이 날에서 보니까 무한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110몇 장인데 110몇 페이지 중에서 내가 무한읍에서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게 성내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내리. 그 성자는 성자예요. 성 있죠? 성 안에 있는 곳이 그 마을을 성내리 마을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성동리야. 근데 성동리에 무한 공산이 있었고 그 성동리에 무한 약사사가 있었고 그 성동리가 있는데 거기가 그 풍수지리상으로 비보진압지지라고 합니다. 안에 비보진압지지요? 감춰져 있는 곳으로 진압지지야. 딱 그 동학농민 일으키기에 딱이라니까요. 그래서 비보진압지지라고 돼 있어서 경허선사가 반드시 승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아마 그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전봉준 장군한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로 약사사를 끼고 있고, 제가 가봤죠. 그래서 도대체 경호선사는 뭐를 보고 이 무안 공산에서 일으키라고 했는가를 하고, 실제로 답사를 가보니까 놀라움이, 그 성동이라고 가보니까 성이 이미 쌓여져 있어요. 옛날부터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이미 쌓여져 있었고, 성 밑에는 또 우리가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전쟁하기에 좋은 게 뭐예요? 그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뭐가 있어요? 해자가 있더라. 해자. 그대로도 많이 써졌어. 해자가 이미 완성돼 있어요. 완성돼 있는 그런 곳에서 경호선사가 싸우라고 했는데, 어련히 알아서 싸우라고 했을까? 근데 전봉준 장군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우금치 피해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안 들어. 우금치는 무슨 우금치. 그래가지고 그 우금치를 뚫다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지금 뭐 그걸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무안의 공사는 그 공산이었어요. 속이 시원하네. 힘쓸무구만. 무안의 공산에서 거사하라. 자, 이 서가는 경화가 1893년 동학농민혁명 바로 전해 겨울에 전봉주장정에게 보내는 비밀 서간으로 이제 1894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봉준 장관은 그 서막을 어디서 열어요? 고부 말목장터에서 열어요. 그것은 먼저 제목이 답학원서예요. 라는, 여기서 학원이라는 것은 인물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학원에는 비밀이 숨어있는 글자가 있다. 뭐? 학은 배우다, 공부하다, 흉내내다, 모방하다, 가르침, 학교, 학문, 학자, 학동, 학파, 이런 교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를 하다, 여러 가지 글자 중에서 모방하더라. 모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뭘 모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자가 중요하죠. 원자가. 이 학은 그냥 써놓은 말이고, 원자가 중요해요. 이 원자는 가만히 보면은 수효원이에요. 이게 원. 수효원 또는 둥글원, 두 가지로 써먹죠. 그러면 여기서 수효가 뭐예요? 우리가 수효가 몇 명이 가죠? 거기 가무소래요. 몇 명이 참여하느냐. 수효는 모인 사람의 수대로 둥글게 이름을 써라, 이런 뜻이요. 그럼 모인 사람의 수대로 둥글게 이름을 써라가 뭐야? 사발통문이지 뭐시야. 사발통문. 이렇게 경호는 서간의 제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암호로서 전봉준에게 보내요. 사발통문을 보내라. 즉 거사를 일으켜라. 거사를 일으킬 때마다 사발통문을 왜 썼어요? 몇 명이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사발통문의 탄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봉준은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써라. 동학농민 일으킬 때 장군의 모습을 보이고 쓰라고 경호는 추nom하게 지시하기도 했던 것이었으니, 근데 혈서를 가지고 쓴 사발통문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발통문에 그나마라도 송도원의 집에서 20명의 그 창림문 썼잖아요. 그 창림문 경호사가 처음으로 지시한 거는 이제 그 송도원의 집에서 송씨들이 10명 이상 모였잖아. 거기서 거사를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자르라고 한 것은 이거 우금치 가기 전에 또 이 거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이거를 써요. 무안의 공산에서 처음에 거사를 일으켜라 라고 할 때에 사발통문을 쓰라 그래서 그걸 자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1893년 12월이겠지. 조종 남묘 가야 있잖아요. 조종. 일찍이 묘종은 남쪽의 묘종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요. 써있잖아요. 남묘. 조종이 뭐죠? 올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종이 올벼라고 해요. 일찍 나온 조종벼. 그러니까 조생종이랬죠. 조생종 보통, 그지? 벼를 심을 때 그 다른 것보다 일찍 나오게 만든 그 벼의 싹이 뭐예요? 조생종이라고 하잖아. 걔를 어디서 해라? 남쪽에다가 내가 한 표 던지겠다. 남쪽에다가 한 표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거기다가 공산이라고까지 써줘요. 뒤에 나오나? 뒤에 공산이라고도 나와. 어딨냐?
공즉 재문지상이요. 공은, 여기 공은 누구예요? 전봉준은 이제 공이라고 불러요. 왜? 예, 종합농민이 혁명이 성공하면, 예, 말했잖아요. 공이 된단 말이야, 이제. 공은 일찍이 문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재문지상. 그러니까 뭐예요? 벼슬 아치더라, 이런 얘기야. 어? 공은 이미 문장이 뛰어나 있는 사람이야. 즉 상뇨. 그래서 헤아려 보니, 헤아릴 요자예요. 그죠? 생각해서 내가 헤아려 보니까 득세 있잖아요. 세세. 세상의 권세가 얻어질 방침이 서 있도다, 이런 얘기야. 감지시가 뭐야? 이 손가락을 자르는 거. 손가락을 잘라서 보이는 것은 사고루. 이것이 비록 고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뭐를 생득적으로 해요. 생득이라는 건 뭐예요? 장군의 기지를 생리적으로 이미 전봉준 나는 장군이다! 라고는 그 기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 이 경호선사가 보통이 아닌 게 전봉준 장군이 사람됨도 이미 알았겠죠. 그래서 일찍이 조생종은 남쪽의 묘종에 내가 동의를 표하는 바다. 공은 이미 문장 영역이 뛰어나고 그리하여 세상을 그리하여 생각해서 내가 헤아려 보니까 세상의 권세를 얻고 누가? 공이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앞으로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 누가? 방책을 가지고 있다가 써 있잖아요. 여기 앞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여기 방책. 방침들을 세상을 주물딱 하든 세상을 얻어서 권세를 누릴 방침을 이미 다 가지고 있더라. 그거는 뭐더라? 손가락을 잘라 보이는 것은 고루해 보일지라도 생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장군이라면 반드시 그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천성이라. 왜? 장군이라면 손가락 잘라야지,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치러나갈 방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손가락을 잘라 보인다는 것은 뭐야? 설사 고루해 보인다거든. 전봉준 장군이 거절해요. 아이, 스님, 고루하게 무슨 손가락은 잘라요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아니야, 생득, 즉 장군의 기질은 태어나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 장군이다. 그래서 타고난 천성이니까 잘랐게 안 잘랐게? 잘랐다니까. 잘랐습니다, 이렇게 와요. 경호선사는 전봉준이 거사 날짜와 거사 장소를 묻는 서간의 전봉준에게 보낸 답서에서 남쪽 지방의 무안의 공산에서 거사를 일으킬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데, 저는 일찍이 조생종은 남쪽의 교정에 동의. 조생종이 뭐예요? 거사를 처음 일으키는 곳. 근데 전봉준은 거절했어.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했는지 말이야. 하여튼 공산에서 일으키잖아요. 공산에서 일으켰으면 우금치까지 도달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전부 이렇게 늦어지면서 빨라지거나 늦어지면서 그렇게 그 막다른 길에 도달하지 않았을 텐데, 뭐 심지어는 우금치를 넘지 말라고 해도 넘는 걸 뭐 어떻게 하나. 망하려면 먼 짓은 못해. 저는 일찍이 조생정은 남쪽의 배종에 동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여 조생정은 올배를 말하는 거죠. 즉 남쪽 무안의 공산을 경혈로, 그게 경혈이라고 뭐라 써 있냐면 이거 경혈이랬죠, 내가. 그죠?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그것만도 자리가 있다. 여기 경혈, 이거 10자리죠. 이 뒤에 지금 제가 붙이고 있다 그랬죠. 제가 이 몇 년을 붙이고 있거든요. 경호선사 말 듣고 되게 눈이 밝아져. 그래서 그거 안 써. 돋보기 안 쓰고 하잖아. 이거 돋보기 아니야. 그냥 해. 동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여 조생정은 올베로서 남쪽의 무안의 공산을 경혈로 예를 들어 다시 언급하고 있더라. 그러나 전봉준은 어찌된 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고부에서 먼저 거사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1월 5일날 월목장터에서. 만약 경호선사가 무안 공산에서 먼저 일으킬 것을 그의 천부적인 능력을 믿어 전봉준이 경호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였다면 세태는 달라졌겠지요. 말 안 들어요. 나도 몰라. 왜 경호선사는 무안의 공산에서 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무안 공산이 비모 지나치기도 해. 그리고 또 약사사가 있어. 경호선사가 기도를 가서 하려고 했겠지. 그리고 또 배상오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젊은 혈기에 33살짜리 배상오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요.
그리고 또 배상옥이는 경화선사와 잘 알아볼라요. 잘 알아요. 뭐 배시녀 사리부도 청신녀 말했죠. 그곳에는 천하무적 배상옥이 진을 치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 경화와 약조가 되어 있었던 바로 빗나간 기세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이미 첫 단추부터 이게 그 소리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봉주는 이것을 어기고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그것이 만약 경화선사의 말을 따랐다면 동학농민혁명의 거사는 성공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있더라. 이어서 경화는 무한의 거사를 부탁했죠. 그리고 뭐였어?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금치로 가는 길이 딱 11월 9일, 10일, 11일로 딱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의 시간이 9일, 10일, 11일인데 그때를 우금치를 향해 들어가죠. 시천주 조화정을 백날 찾으면 이거 어디야? 그래놓고 경화선사가 달래는 거예요. 공은님이 문장이 뛰어나니 그리하여 생각하여 헤아려보니 세상에 권세를 얻어서 앞으로 이를 치러나갈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전봉준의 문장력을 크게 칭찬하고 있죠. 또 문무를 겸비한 전봉준은 앞으로 세상에 권세를 얻어 앞으로 이를 치러나갈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크게 칭찬하고 있었어요. 물론 경화선사도 전봉준을 믿었겠죠. 근데 그 전봉준이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보인 것은 자르라고. 그의 뜻은 경화는 자신이 권한 단지를 거론하며 대중 앞에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보이는 것은 전봉준에게 권했죠. 그거는 왜? 장군의 기질은 생이지다. 생이지지. 그것을 따라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는 비장한 모습으로 쓴 전봉준을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앞에 단지를 해라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전봉준이 단지했어요. 단지했다고요. 스님 말씀대로 단지했어요. 라고 하니까 잘했어. 이러는 거죠. 그게 설사 뭐야 고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고루하게 손까지 잘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타고난 장부의 천성이다 이런 얘기죠. 라고 하는 뜻은 경화가 처음 단지를 권했을 때 전봉준은 그러한 방법으로 다소 고루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스님 주춤하면서 망설였던 것으로 그러나 경화는 탁월한 전봉준의 영웅성을 살리고 영웅은 다르죠. 영웅은 하늘이 낸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경화는 당당히 단지를 하여 혈서로서 장군의 기질을 보여 영웅의 타고난 용맹성과 기질을 대중에 보여줘야 한다고 그를 따르는 그렇게 보여줘야 그를 따르는 농민들이 용기를 얻고 더 그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분은 하늘에서 내신 분 이렇게 그래서 대중에 보여줘야 그를 따르는 농민들이 충성을 다하고 따르는 구심점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전봉준을 꼬셨어요. 아니고 실제로 경화선사는 그렇다니까. 아까 경화선사가 이 뭐라 그러죠? 그 아주 엄청난 그 대장부의 기질이 있었던 분이에요. 포부도 크지만 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엄청난 그 문무를 겸비하신. 만약에 칼을 줬으면 더 잘 싸웠을 거야. 그런데 승려라 그 살생하지 말라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화선사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뭐죠? 이석우라고도 하고 또 누구요? 진묵대사. 근데 진묵대사 앞에 하나가 또 있어요. 누가 있죠? 서산휴정이 있어요. 서산휴정. 그러니까 서산휴정이 그 승려의 신범으로 조선팔 도청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서산휴정을 이제 경화선사의 그 후신이라고 덜먹거리고 있죠. 것이었다. 여기서 그러고자 하는 구심점인 것이다. 구심점인 것이다로 끝나? 그러네. 네,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